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2월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습 한파에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습 한파에 시민들 옷차림이 두터워졌습니다. 한낮에도 느껴지는 한기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귀마개나 털모자처럼 방한용품 판매도 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하루 새 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춥고요. 감기도 들고 병원에 왔다가 이제 추우니까 모자 좀 썼어요. 광양의 한 종합병원에는 하루 50명 넘는 감기 환자가 진료를 위해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분의 1은 최근 유행하는 독감 판정을 받습니다. 같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독감과 코로나를 같이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해서 추위와 함께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좀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1,5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 추가 접종도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거하시고 밖에서 15분 있다가 이상 없으면 하세요. 네. 작년에도 코로나가 너무 많이 유행을 했고 올해 또 유난히 추워진다 그러고 또 제가 항상 비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외출 후 손을 잘 씻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을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제 관련 사업 제안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최종 입안 여부는 일주일 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주식회사 공감이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일원 대관람차와 곤도라 시설이 포함된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입안 제안서를 여수시에 접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 돌산 난개발 논란.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돌산 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대관람차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여수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까지 나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작업도로와 진입도로가 없어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국토교통부 훈령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미산 근린공원 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 등 일부 단체들은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돌산 소미산의 대관람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사업 허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또 시설도 없고 놀이기구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소미산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반드시 관광의 여수의 랜드마크로 설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관련 안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듣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기존 시설과의 적합성, 도시계획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최종 입안 여부 시점은 다음 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티프팀을 구성을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요. 이번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2월 8일경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 소미산 대관람차 조성사. 여수시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 어떤 판단을 하든 지역 내 뜨겁게 달아오른 찬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남 지역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다며 전남 호국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전남 호국원 설치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에만 국립묘지인 호국원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사망하면 다른 지역에 안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남 호국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은 특히 고향이 아닌 타지에 잠들어야 하는 보훈 대상자와 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보훈 관련 정책들을 살피고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찾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생태 환경이 개선된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일본 이즈미시의 AI 확산 여파도 큰 것으로 보여 순천만도 흑두루미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당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입구, 인가와 접한 도사동의 들녘까지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앉아 장관을 이룹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지난 1996년 순천만에서 처음으로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최근에는 만여 마리까지 무려 140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이즈미시의 고병원성 AI가 심각해 순천만으로 더 많은 흑두루미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천만의 흑두루미 서식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자칫 집단 폐사 등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가 발생을 하면 그 역으로 순천만에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산강청에 현재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지는 지난 2009년 280여 개의 전봇대를 뽑으면서 조성된 대대동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인데 순천시는 우선 바로 옆 안풍동까지 30헥타르가량 추가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별량과 해룡까지 서식지를 270헥타르로 확대하고 인근 700여 헥타르의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 있는 천여 개의 전봇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안풍동에 그 30헥타르 추가로 그 전봇대를 뽑고 희망농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추가로 또 흑두루미가 오게 될 경우에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 흑두루미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한 국비 2천억 원의 지원과 함께 동천하고 습지 보호지역 내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문학관 앞 훼손된 습지 복원 등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천만을 찾는 희귀 철새가 크게 늘면서 서식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희망농업단지 내 겨울 철새 먹이 공급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매년 3, 4천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해 왔는데 최근 일본의 고병원성 AI 여파로 만여 마리로 증가하면서 가을철 수확기에 뿌려둔 겹치가 조기에 소진돼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겨울철 먹이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안전한 흑두루미 월동지 조성을 위해 전봇대 제거와 희망농업단지 운영, 볏짚 존치 등 지속적으로 철새 보호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바닷속 플라스틱과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 처리 등에 쓰이는 예산이 전남에서만 한 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수거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이 해양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도 어려운 해양 폐기물. 갖가지 해양 플라스틱은 물론 폐어구와 폐각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수거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바닷속은 물론 해안가와 야산 등에도 해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밖에다 방치를 그물망 같은 거 유한상도 안 좋고 좀 빨리 좀 쓸 수 있게. 1,000억 원대로 늘어난 해양 폐기물 관련 예산에도 수거량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 전라남도가 해양 폐기물을 단순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자원화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꼬막 등의 껍질을 석회 대체제와 탈황제 등으로 공급하면 매년 발생하는 폐각 7만 6천 톤가량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고
중국 등에서 대량으로 밀려드는 괭생이 모자반은 해안가에 도달하기 전 해상에서 수거해 비용을 줄이고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천에는 차단막을 설치해 육상에서 흘러들어가는 폐기물을 막고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의 매입 단위를 부피에서 무게로 바꿔 수매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유관에 의존하던 그런 소극적인 수거에서 적극적인 해양 폐기물 처리 방안을 좀 제시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골칫덩이로 전락한 해양 폐기물. 전라남도는 이번 특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시군의 이행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정책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관광과 IT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여수 출범을 선포하고 관광과 기술을 접목해 IT 기반 관광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편리한 여행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이순신 광장에서 여수 해양공원으로 이어지는 1.5km 구간에 미디어 월, 미디어 아트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밤디불 거리를 조성한 데 이어 여수의 관광 정보와 교통편 등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공극이 발견돼 조사와 보수가 진행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이달 안에 재가동에 들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재가동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계획 예방 정비 중 원자로 경납 건물에서 공극, 즉 빈틈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 총 140개 공극이 발견됐는데 가장 큰 공극은 1m 57cm에 이릅니다. 공극 보수와 더불어 경납 건물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누설이 되지 않는지 살피는 종합 누설률 시험까지 마무리됐습니다. 5년여 만의 재가동은 다음 주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당초 상급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주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극 보수 전후를 비교해 경납 건물이 안전해졌다는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한 원안위원의 지적에 따라 오는 8일 다시 논의하기로 됐습니다. 이때 원안위가 보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회의를 더 거쳐 곧장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전북 고창 주민들은 서울 원안위 사무실을 찾아 재가동 반대 집회를 했고 광주에서도 한빛 4호기의 안전성 검사는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의 감시와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반발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 일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6개 호기 중 정비를 위해 멈춰서 있는 건 4호기와 1호기, 6호기입니다. 한빛 1호기와 6호기의 정비도 마무리 단계여서 이달 안에 6개 호기가 모두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 전남도 귀농어 귀촌 정책 종합평가를 통해 고흥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귀농어 귀촌 자체교육과 설명회 개최, 다양한 귀농어 귀촌 홍보활동 추진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에 이어 우수상은 보성군과 강진군, 장려상은 화순군과 장성군, 해남군이 차지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의 한 모텔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지적장애인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없었더라도 상습폭행으로 사망이란 결과를 인식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광양시가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 7명을 위촉하고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방식 등을 논의한 뒤 곧바로 공급업체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